네, 오늘은 전기 부분에 대해 3번, 3단원 책에서 3단원 전기 부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전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영상을 계속 올릴 거예요. 이제 뭐 이전에도 계속 하나씩 올린 것도 있고 통째로 올린 것도 있는데 어, 이제 검색하기 좋게 통째로 올려놓으면은 뭐 1시간짜리도 있고 뭐 짧은 거는 2, 30분짜리도 있었는데 제가 올린 것 중에 통째로 올리면은 이제 단점이 뭐냐면 어떤 그 단어를 찾아가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조금씩 쪼개고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단점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이번에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단어를 설명해야 될 것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3, 400개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3, 400개를 이제 다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있고 뭐 장점으로는 이제 다 만들어 놓으면 그나마 뭐 완벽한 설명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나마 이제 뭐 설명이 얼추 되니까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영상을 보는 이제 저희 동아리 애들의 랑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게 있어요. 제가 편집을 안 해요. 귀찮은 그 이야기했지만 영상 편집하는 게 시간이 꽤 많이 걸리다 보니까 편집하고 이런 거에 이제 그 시간을 쏟기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점 중에 하나가 제가 말을 하다가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가 막 중간에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다가 다시 뭐 백을 했다가 왔다 갔다 해서 약간 중구난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래서 뭐 편집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러기에는 예, 제 스타일상 좀 너무나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거는 현재까지는 계획이 별로 없어요. 예, 그냥 제 말하는 스타일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잘하는 것들을 보면은 되게 잘한다. 제가 봐도 깔끔하게 정리를 잘하는 걸 보는데 저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고 뭐 궁금한 게 들어오면 편하게 얘기하고 그냥 편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 당분간은요. 그리고 이제 저희 동아리에서는 이제 실습 위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론 공부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한 막 3, 400개를 잡아야 되는데 그 시험 보기 전까지 3, 400개 정도 되는 이론에 대해서 개념을 좀 잡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는 해요. 이렇게 뭐 그 영상을 찍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걸 이해하는 데는 본인이 약간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하면은 저게 뭔 말인가 싶잖아요. 근데 그걸 제 이야기만이 아니라 책을 보고 계속 두세 번 하다 보면은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제가 만나는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보다 보면 10번을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가능하면 쉽게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러고는 저도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음, 스스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야기 왜 하냐면 어떤 친구들은 한 두세 번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10번을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의 기질이에요. 뭐 이과 문과 이런 얘기 하는데 계산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음, 그냥 뭐 살아가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자격증 시험을 보려면 어쩔 수 없어요. 더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계속 해야 되고 질문을 해야죠. 모르는 게 있으면. 근데 질문을 별로 안 하죠. 예, 모르는 거를 들키기 부담스러워 하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예, 제가 잘 설명을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질문을 하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이건 약간 그 잡설이 많이 늘어졌는데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갈급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가르치는 사람이 더 갈급해. 뭐 교육하는 사람이
저도 이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해요. 지금도. 저는 이제 1급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뭐 시험 볼 일도 없고 뭐 더 이상 뭘 할 것도 없지만 계속 공부를 해요. 지금도. 그런 저는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봐야 될 당사자들은 공부를 안 해요. 그런데 맨날 그러죠. 열심히 할 거예요. 뭐 저 대학교 가면 열심히 할 거예요. 뭐 아니에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대학을 갔건 안 갔건 지금은 대학을 간 사람이건 안 간 사람이건.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건 약간 잡설이 길어지고 있지만 제일 싫은 게 그냥 그런 거예요. 뭐 제 음향에 대한 약간 자부심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가끔가다 아는 사람들이 뭐 어디 뭐 교회에 막 자기 음향을 맡았다. 음향 좀 가르쳐주면 안 돼? 막 되게 쉽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만드는 것도 있어요. 보고 한번 배우라고. 대신 지금 영상을 보시면 제가 100 몇 개째 올리고 있는데 제 그 영상을 올렸던 것이 뭐 진리나 이렇게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하지도 않고 나는 음향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 안 되죠. 제가 음향을 지금까지 한 어찌됐건 투자한 시간이 20년인데 음향을 한 지 20년이 됐어요.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한 시간은 좀 짧아요. 하지만 어찌됐건 20년 동안 배운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음향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몇 시간 공부하거나 한 며칠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저는 최소 3년 보고 있습니다. 저는 20년을 했지만 진짜 열심히 하면 3년 정도 하면은 저 정도는 따라잡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열심히 하면. 근데 몇 개월 하고 며칠 하고 이러면서 음향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 보시는 분들은 계속 책을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을 전체 이제 문제집인데 이거를 한 5번 정도 보면은 합격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 이 책을 한 지금까지 15번은 본 것 같아요. 1급 시험 보면서까지 한 15번 정도 봤어요. 예. 저도 15번을 봤는데 예. 여러분들은 예, 5번 정도 봐야죠. 예. 그 정도는 봐야죠. 지금 그리고 이제 올해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시험이 이제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시험 공부하실 분들은 예, 잘 보셔야 돼요. 어쨌건 이제 앞에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할 얘기였기 때문에 예, 하고요. 전기를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좀 하나씩 나눌까 하다가 약간 좀 이 전기 부분 약간 좀 뭉탱이로 좀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 부분은 제가 교육하기 제일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해를 할 때까지 설명을 하다 보면 저도 힘들고 배우는 사람도 힘들고 왜냐면은 계산하는 공식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어렵죠. 저도 그래서 이제 이걸 공부할 때 정석책을 봐요. 예. 수학의 정석을 보면서 생각을 해요. 공부를 좀 더 깊게 갈 때는. 근데 이제 그 초보자분들이나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그 원리까지는 이해하지 말고 정답만이라도 외워라. 뭐 이따 얘기하지 뭐 전류가 뭐지 전압이 2배일 때는 뭐 3dB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뭐 공식까지는 다 외우지 말고 예, 기본적인 원리만이라도 이해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음향을 하는 사람 중에서는 제 친한 사람도 그렇지만 전자를 하거나 전기를 공부하고 음향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가끔 그런 분들이 되게 부러운 게 그분들은 전기랑 전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설명할 때 저보다 굉장히 더 깔끔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학교 다니면서 맨날 공부했던 게 전기, 전자 이런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음향하는 사람들은 저도 옛날에 그것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전기 그 기능사를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 어렵긴 한데 전기나 전자 쪽을 그쪽을 좀 공부하면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좀 잘 되실 겁니다. 물론 바로 하다 보면 좀 힘들긴 하지만요. 기본적인 전기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이전에 제가 영상 올린 것도 있지만 직류랑 그 교류가 있죠. 직류는 전압이 이제 일정한 게 된다면 교류는 전압이 이제 계속 바뀌는 이제 사인파가 된다는 거죠.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직류일 때는 음향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우리가 쓰는 전기가 그 변압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교류를 쓰게 되죠. 교류를 쓰게 되면서 문제는 자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장이 생기는 게 뭐가 문제냐? 일반적인 제품을 구동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죠. 근데 어떤 데 문제가 생기냐? 음향에서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노이즈, 잡음이 생기게 됩니다. 교류 때문에, 자기장 때문에 잡음이 생겨서 이 이후에도 이야기 좀 접지 이런 거에 나오는 건데 작동은 돼요. 기계가 작동은 되지만 그 잡음으로 이 소리를 증폭하다 보니까 이 잡음도 소리로 인식을 해서 전류가 이제 소리가 이제 전류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깨끗한 소리를 잡기 위해서 이 교류가 이제 쥐약이 돼 버린 거죠. 그 원리에 대한 게 이제 나옵니다. 도체, 전원체, 발열체 책 보면 다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건데 전류에는 이제 전압과 저항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 정도는 사실은 학교에서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류가 있는데 저항값이 있는 만큼 열이 발생이 되는 거죠. 힘이 발생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얘기들이요. 그래가지고 스피커 같은 이게 어디에 이런 걸 어디에 쓰냐? 스피커 같은 경우도 저항이 크면 클수록 소리가 그 전류가 이제 지나가는 방해가 되는데 저항값이 적어질수록 뭐 전류가 잘 흐른다. 그것 때문에 스피커 소리에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이외에 제 옛날 시험 문제도 봤지만 그게 있어요. 뭐 저항을 직렬로 하느냐 병렬로 하느냐 그런 것도 있고 스피커를 할 때 스피커 뒤에 보시면 이제 그 스루라고 해가지고 입력이 있고 이제 이걸 전달하는 게 있는데 특수하게 제작되지 않은 스피커 같은 경우를 빼고는 그 스피커를 3개 이상 연결을 하게 되면은 임피던스가 너무 나눠지다 보니까 앰프의 과부하가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거 원리까지는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그래서 스피커 같은 경우는 계속 링크하면 안 좋아요. 뭐 앰프가 1000W고 스피커가 800 같은데 2개까지는 뭐 링크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3개, 4개 하다 보면은 앰프에 과부하가 붙는 거죠. 그 임피던스가 안 맞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스피커 병렬 연결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그 시간 되면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뭐 임피던스 전력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사실 이거는 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고요. 여기서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그 3-10번의 데시벨에 대한 거예요. 이 전에 있는 이런 이론들은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제가 일일이 이거 공식을 이해할 수는 없고 이거에 대한 거는 뭐 따로 만나서 하나씩 진짜 궁금하다라고 한다면은 같이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정석책 보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이고 간단하게 이제 전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때 벌써 이제 13분이 됐는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네요. 데시벨이라는 겁니다. 이게 벨이 소리에 대한 기준을 잡았다면 저희가 이제 dB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소리의 기준을 이제 데시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전압이 딱 그거예요. 간단히 해서 전압이 2배일 때 소리는 3dB가 올라간다. 라는 기본 공식. 제가 저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전력이 2배일 때 제가 말을 앞에 건 제가 편집을 안 하겠지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전력이 2배일 때는 3dB가 올라가고 전압이 2배일 때는 6dB가 올라갑니다. 옛날에 스피커에 대한 그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스피커가 100dB 스피커가 있고 100dB 스피커가 똑같이 있으면 똑같은 경우에는 3dB가 되는데 그 전압이 2배일 때는 6dB가 올라간다. 이게 옛날에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저희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스피커 2개가 똑같은 게 있으면 3dB가 올라간다 하면서 이 전에 영상도 역자성 법칙을 이야기한 적 있잖아요. 그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전력이 2배일 때는 3dB가 올라가고 전압이 2배일 때는 6dB가 올라간다. 뭐 거기에 대한 구하는 공식이 여기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 애들한테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식으로 외우지 말고 그 85페이지 보면 표가 있는데 표를 보고 외워라.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야매인데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냥 이해하는 방식이 편합니다.
뭐 로그 구하는 공식이 있긴 한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복잡하게 구할 건 없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시험 문제로는 나올 수가 있죠. 로그로 해서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 공식을 다 외워야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시간을 투자한 거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를 한두 문제 나옵니다. 한두 문제 나오는데 이것들을 다 이해하는 데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서 문제가 적기 때문에 그냥 공식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표랑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은 3대2, 전압은 6대2 이런 식으로 외워둬라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음양 2급이나 1급 올라가면 아마 계산식이 나올 거예요. 계산해야 되는 게 나올 텐데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책을 보시면 예, 그 공식을 외워두시는 게 좀 편합니다. 이거를 공식으로 다 가기 시작하면 이제 예, 한도 끝도 없죠. 되게 무책임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혹시 질문이 들어오면 따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예, 로고에 대한 거는 여기 계산식 들어가야 돼서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DBM, DBU, DBV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DB에 대한 기준인데 볼트를 1볼트로 하느냐 0.775볼트로 하느냐 그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유선 마이크 같은 경우에 그 기본적으로 유선 마이크의 저항값이 600 거기 책에 보시면서 얘기하세요. 88페이지 보시면은 그 DBU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기본적인 그 유선 마이크의 그 마이크 저항값이 600이다 보니까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면 DBU, DBM, DBV 같은 경우가 그냥 DB를 나타내는 그 단위인데 두 개 약간 틀린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 이거에 대해서 왜라고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도 그냥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왜 길이가 인치가 틀리고 센치가 틀리냐. 암만 그거를 강사한테 따져봤자 어떻게 해요? 이미 그렇게 쓰고 있는 거. 인치랑 센치가 틀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DBU, DBM, DBV가 있는데 그 수치가 다 틀리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0.775인데 전압이 0.775일 때 DBU는 0이고 전압이 1 기준으로 했을 때 DBV는 0이다. 이런 거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를 계속 생각하시는 게 편하지. 여기서 이제 그게 아니면 이제 공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 부분이 좀 어려워요. 설명하기도 까다롭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익히면은 그냥 그 89페이지에 있는 표 3-3을 그냥 외우시는 게 편해요. 이 부분은 저희 애들한테도 이 부분 그냥 외우라고 얘기해요. 특히 그냥 더 기억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그 음향을 하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전문가 기기랑 비전문가 기기를 쓸 때가 있어요. 전문용 장비는 이제 그냥 그 흔히 이야기할 고가의 장비 중에 뭐 렉에 꽂아서 쓰는 뭐 CDP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약간 고가의 장비고 그냥 집에서 쓰는 가정용 막 카이스테이프 이런 거 옛날 카이스테이프래 지금 옛날에 이제 오디오 컴포넌트나 아니면은 들고 다니는 이제 그냥 간단한 그 소리 재생하는 장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랑 이제 볼륨 차이가 틀립니다. 이게 어떨 때 느끼냐면은 CDP로 음악을 틀 때 이제는 요즘은 CDP로 음악을 잘 안 틀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장비 연결을 했는데 똑같은 채널인데 어떤 장비는 그냥 똑같은 음악을 틀었는데 굉장히 높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거는 좀 낮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겁니다. 그 제가 이전에 그런 걸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장비에 대해서 음향을 하는 사람이면은 장비 뒤에 보면 스펙이 있어요. 뭐 그 하다못해 뭐 스피커 이 조그만 스피커도 뒤에 보면 스펙이 있습니다. 뭐 몇 와트고 출력이 몇이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어떤 장비든지 뒤에 보시면은 이 장비에 대한 스펙이 나와요. 어떻게 되고
뭐 출력은 몇이고 입력은 몇이고 뭐 전력은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게 있는데, 좋은 장비를 보시면 뒤에 이제 스펙이나 이제 이런 거 봤을 때 플러스 4dB라고 나온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전문기기 용으로 해서 그 출력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 게 없는 대부분의 뭐 그냥 싼 장비들은 마이너스 10dB인 거죠. 그것도 마이너스 10dB인 거죠. 마이너스 10dB라고 해서 그게 뭐 소리가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나오는 출력이 전문가는 약간 높고 그 비전문가는 낮은데, 여기서 이제 보실 것 중에 하나가 전문기기는 플러스 4dB이고 그 비전문가용은 마이너스 10dBV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 표의 계산상에 의하면은 차이가 그냥 보면은 마이너스 7.8인데 계산을 하면은 두 개 차이가 이제 마이너스 12d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dB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dBu, dBm 떠나가지고 dB로 계산을 했을 때는 차이가 마이너스 10dB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전문기기를 쓰다가 가끔 비전문용 장비를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비전문기를 쓰다가 전문가용 장비 쓸 때 이제 그거를 이제 평행하게, 그러니까 볼륨 밸런스를 좀 평행하게 맞출 때는 뭐 패드를 걸고 뭐 8dB를 깎아라라고 뭐 이렇게 저희끼리 뭐 작업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야기할 때 막 하나의 뭐 공식은 아닌데 뭐 그렇게 하는 방법들, 두 개의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들 할 때 쓰는 방법이었는데, 어쨌건 그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지는 전문가용 장비랑 비전문가 장비는 그 차이가 마이너스 12dB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dBW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거죠.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 하나만 더 하고 제가 그다음에 다른 거 접지를 얘기할게요. 그 VU 메타, 요즘은 이제 그 메타가 옛날에는 보시면은 그런 거 있어요. 지금도 얼마 전에 어떤 애가 이제 질문을 했던 건데, 레벨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 뭐지? 그 바늘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이지를 보고 이게 뭐냐 저한테 이제 물어본 게 있어가지고, 그럼 VU 메타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디지털 콘솔을 쓰시는 분들은,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이제 최근에 음향을 하시던 분들은 디지털 장비를 쓰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메다가 나오잖아요. 메다가 나오다 보면은 빨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그 기본적인 그 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메다가 있고, 예전 약간 구형이나 약간 좀 올드한 걸 보면은 이제 바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VU 메다라고 하는데, 그 VU 메다랑 피크 메다랑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VU 메다는 아무래도 이 바늘이 이렇게 그 동작을 하잖아요. 이제 그 뭐지? 아날로그적으로 이제 동작을 하고, 그 일반 디지털 콘솔 같은 경우나 이런 메다에 보면은 그 LED나 아니면은 그 화면을 통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VU 메다의 그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소리를 이제 입력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이 게이지가 이제 움직이잖아요. 볼륨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음악을 하다 보면 갑자기 이제 소리의 변화가 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짧게 소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이 VU 메다는 반영하지를 못합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올라가는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대신 그 화면이나 디지털 콘솔을 보면은 볼륨 올리고 내려가는 게 순간 반영이 되는 거죠. 두 개의 차이점이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가 아니라 차이점인 거죠. 근데 대신 이제 VU 메다의 특징은 평균치가 왔다 갑니다. 예를 들어 소리를 들을 때 VU 메다로 소리를 들으면 이 소리가 볼륨이 페이드가 되는데, 얘가 대충 어느 정도의 소리가 그러니까 RMS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그러니까 평균치가 어느 정도 소리가 나오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LED 같은 경우 소리가 순간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들 순간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두 개가 그래서 보는 관점이 약간 틀릴 수가 있죠. 물론 그래서 이제 평균치를 보느냐 순간치를 보느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그 두 개 그 메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메달을 볼 여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이크를 여러 개 쓰다 보면은 뭐 보긴 보는데 그냥 소리 입력되는 값, 예, 그렇게 막 여기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순간적인 반응을 부유메다는 표현을 못 한다라고 하는데 음향을 하다 보면은 순간적인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막 순간적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들은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제가 주로 행사를 할 때는 별로 없어서 저는 그냥 평균 그냥 믹서에 있는 값으로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거죠. 옛날 VU 메타랑 피크 메타의 차이점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3-12-3 보면 또 나오죠. 예. 거기서 그러니까 두 번씩 나온 책에서 두 번씩 나온다는 거는 그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뭐 전문가용, 비전문가용 차이. 예, 일단은 전기 처음은 이 정도쯤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번 다시 한번 잡아보고 싶긴 해요. 예, 하나하나씩 솔직히 그거는 볼 사람이 있을란가도 모르겠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저희 동아리 애들로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된다 싶으면 굳이 영상으로 안 만들 생각이고요. 예, 정리가 되면 그 부분은 추후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건 전기 앞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이상입니다.